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한 이후에 임대인이 바뀌어서 새 임대인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한 갱신 거절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후 제일 큰 변화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그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2년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서 2년이 더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일반적으로 이제는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으로 확정이 되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보면 총 9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개의 차임액입니다. 예컨대 총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첫째 딸은 30만 원을 덜 주고 둘째 딸은 50만 원을 덜 주고 셋째 딸은 50만 원을 덜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총 차임액이 2개의 차임액이니까 총 차임액이 200만 원을 이르렀을 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일부 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돼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이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되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새로 입법이 된 8호를 보면 임대인 그리고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그 목적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임대차 기간 2년이 끝날 때 임대인이 너 나가, 안 나갈 거면 예컨대 1억을 올려줘, 2억 올려줘 했고, 만약 임차인이 그 요구를 못 들어주면 2년 살다가 2년 끝나면 나가야 됐습니다. 지금은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고 있고, 따라서 5% 증액으로 갱신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 하면 나가야 됩니다. 갱신 거절할 수 있죠. 문제는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입니다. 만료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했고, 만약에 또 갱신 청구를 한 이후에 5개월째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쯤 팔고 그 매수인이 그 집에 살든지 세입자를 들이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임대차 기간 만료될 쯤에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새로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은 갑자기 2년 동안 그 집에 못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 법적인 측면에서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모든 법률적 지위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누군지는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 뒤에 바뀌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새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먼저 임대인이 바뀌고 새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했는데 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하면 당연히 갱신 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전 소유자에게 갱신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인 제가 법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료 4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에 바뀌었는지 만료 3개월 전에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론이 완전 달라지지만 결론이 달라질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서 최초로 임대차 갱신 요구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 그 판례에서는 임차인 보호 제도 취지를 볼 때 바뀐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갱신 요구권 행사했다는 갱신 거절의 주체가 반드시 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으로 한정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따라서 과연 이런 지방법원 판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례는 대법원이나 또 다른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린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면 만료 6개월 전에 바로 갱신 요구를 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집을 매수한 임대인은 더 이상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런 정보를 충분히 악용해서 자신이 4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집을 산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만료 6개월 이전, 만료 7개월, 8개월 전에 집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면 매수하는 시점은 만료 6개월이 아니고 만료 8개월, 만료 7개월,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는 새로운 문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법 해석이 맞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데, 앞으로 이 법 해석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저는 최근 나온 지방법원 판례는 법 해석이 아니고 법 창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